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읽어보면, 자, 제시문 나다라의 관점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해시를 해석하시오 라고 했고, 글자 수는 요거밖에 안 돼요. 400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벌써 3개죠. 3개고, 그 다음에 가해시를 해석해야 되니까 각각의 제시문마다 최소 한 문장씩 써버리면 이미 그죠?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400자 거의 다 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문 나다라에서 단 하나의 관점을 찾아준 다음에 이것 모두를 가시를 해석하는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를 읽기 전에요, 그죠? 뭐 어떤 관점이 없는데 가를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제시문 나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각 제시문마다 최소 하나 정도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면 자연은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은 그 자체로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겠지만 그 자체로 그죠. 자, 그래서 중략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고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 뭐 이 내용은 결국 이 내용과 같은 거 아닙니까? 존중받을 가치와 평등한 가치, 권리 모두 가진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도덕적 권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략하고 대지의 윤리는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토양, 물 포함한 대지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려는 입장이다. 대지의 윤리예요. 그리고 뭐 생태계, 생태계 관련된 우리가 윤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두 이런 동식물을 비롯해서 토양이나 물까지 모두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자, 이에 따르면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경제적 가치라는 말은 유용성이죠. 그리고 무생물과 식물, 곤충, 각종 동물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다. 이거는 뭐 생태계란 얘기죠. 생태계란 말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평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그죠? 대우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나머지는 우리가 뭐 하나의 공동체다 이 정도 내용도 우리가 뭐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가시를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떤 것이 나중에 필요한지를 나중에 한번 같이 판단해 봅시다. 우선 나에서는 핵심적인 논지는 뭐 이렇게 화살표 친 이런 구절이나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을 볼게요. 달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앞에 제시문 나와 같은 얘기, 존엄하며 그 다음에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 제시문 나에서 보면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평등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 거의 같은 얘기죠. 교과서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략이고 개인이 사회에 우선하고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합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다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중략하고 개인이 이 중략을 애매하게 하죠, 그죠? 그래서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하긴 하지만은 이 개인의 자유도 적정선이 있다는 거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침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고 이 내용이 곧 여기서 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 단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 그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은 사회의 우선함으로 개인은 자유롭고, 그죠?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 최대한 허용이 되고 단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주는 한에서 이렇게 허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라를 보면 동양에서 바라본 세계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에서도 힌트가 있었죠. 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균형, 그 다음에 생태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이것도 교과서 아닌가? 예, 이것도 교과서네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기체다. 자,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같은 얘기죠. 상호 의존. 유교는 자연 세계의 원리를 인간 도덕 규범의 원천으로 파악하였다. 상호 의존하는 게 도덕이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중량. 자, 유기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동양 윤리 사상에서는 인간을 타인, 더 나아가서는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고 공존과 공생의 사회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공존과 공생 또 나온 거죠. 그죠?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존해야 된다. 모두 같이, 그죠?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생명체다. 뭐 이런 얘기. 거의 제시문 나의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왜냐면 나도 자연에 대한 얘기고, 여기, 라에서도 여기서 이제 세계, 자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죠. 그래서 사회관이 그렇다는 거고, 유교는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수기이한이 도덕적 규범의 원천이었으니까 수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이란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수기이한인을 강조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유교고, 불교는 모든 존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비를 추구하였고, 사회적 차별을 넘어 모든 중생의 구제를 염원하였다라고 해서, 결국 제시문 라의 이 동양의 세계관은 모든 존재, 그죠? 하나의 유기체이므로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 봤을 때는, 유교에서 먼저 얘기할게요. 아니죠. 불교 먼저 나오죠. 불교는 하나의 상호 의존적으로 이게 불교 얘기고, 그죠? 상호 의존이라는 거고, 도덕규범 이거는 이제 유교 얘기죠. 유교 얘기고, 그래서 공존과 공생이라는 말은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도덕적 수양을 얘기하는 것은 역시 이제 유교의 얘기고, 그 다음에 자비나 사회적 차별을 넘어야 된다는 것은 상호 의존, 여기 불교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세계관을 불교와 유교로 나눠서 상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공존 공생하는 도덕규범, 도덕적 윤리, 수양,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이 정도 내용, 이것만 가지고 제시문 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이유는 이겁니다. 논제에서 나다라가 나온 것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는데 이 관점을 활용하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나다라를 그냥 개별적으로 본 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항상 제시문들 간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 의미의 연결, 그죠? 요런 것들을 잘 살펴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걸 꼭 써야 되고,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나다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분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관점이 서로 다르면서 합치면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완결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가시를 해석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을 모두 해석하면 가시를 보는데 어떤 완결적인 의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좋은 관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나다라가.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나다라를 읽어보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볼 수 있는지, 종합해볼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아쉬운 게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논의 얘기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문제를 출제를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시를 해석하는데 문화적인 측면도 한번 볼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예술이나 문화나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정치적인 측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역사라든지 뭐 윤리라든지 이런 사상적인 측면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 그런 어떤 부문들의 글들을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라고 한번 시도하는 그런 문제를 낼 것 같은데 여기서는 통합사회 그 다음에 여기 뭐 윤리와 사상 이런 교과서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한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해 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그나마 서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하나의 관점을 찾아보면은 뭐 평등과 가치 뭐 요 정도 내용이라든가 유기적 연결 그 다음에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 나머지는 겹치잖아요. 자유로움과 자율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겹치기 때문에 뭐 타인의 자유 이런 것들은 따로 또 체크를 중요하게 해줘야 되겠고 여기서는 뭐 도덕적 수양 그죠? 도덕적 수양이나 사회적 차별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제시문들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의도가 아마도 이런 부분을 찾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의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가 겨우 300에서 400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깊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비단 1번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1번에서 이 논제의 형식 이렇게 다수의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한번 연결해보고 완성해보자, 종합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한번 부연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를 한번 볼게요. 시를 보면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은 동남아인 두 여인이 소곤거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한번 여기 뒤에 있는 한국말로 이 부분과 조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 고향 가는 그 열차에서 나는 말소리에 귀 기울였다. 각각 무릎에 앉은 잠든 아기 둘은 두 여인 닮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식이란 뜻이죠, 아기가. 자, 맞은편에 앉은 나는 진질 찻장박 보는 척하며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왜 체크했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그러니까 모른 채 하면서 들어보려고 하고 슬쩍 그죠? 살펴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화자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주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 한마디쯤 알아들어 보려고 했다. 그리고 휙 지나가는 먼 상굽이 나무 우거진 비탈에 상근을 깊었다. 두 여인 잠잠하기에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냥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슬쩍 견눈질하니 머리 기대고 졸다가 언뜻 잠꼬대 하는데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말이었다. 자, 두 여인이 동남아 어느 나라 시골에서 우리나라 시골로 시집 왔든 간에 뭐 다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내가 왜 공연에 호기심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본인의 행동,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반성이죠. 그죠? 이 부분 반성, 성찰. 내가 뭐라고, 그죠? 왜 이 사람들을 관찰하느냐는 거죠. 관찰, 그죠? 관찰에 대한, 그죠? 호기심을 곧 이 사람은 관찰이라고 반성하는 거고, 그죠? 성찰하는 거고, 관찰은 또 확대되면 감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 감시의 눈길은 나중에 또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우선 너무 많이 갔고요. 우선은 반성 성찰인데 본인의 호기심을 관찰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한참 자고 난 아기 둘이 칭얼거리자 두 여인이 깨어나 등 토닥거리며 달려왔다. 한국말로 울지 말거래 집에 다 와간대.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한국말을 쓴다는 거죠. 위에서는 외국어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고 그죠? 외국인 그리고 외계인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그죠? 외계 우리 세계가 아니고 외지에서 온 어떤 이방인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죠.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다른 말을 쓴다거나 겉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하고 모른 채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자신의 행위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문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써볼 수 있는 내용들은 뻔한 거죠. 이 사람들을 왜 동등한 가치로 그죠? 왜 동등한 가치로 우리가 하지 못했는가라는 데 반성. 그 다음에 왜 이런 어떤 관찰을 통해서 타인의 자유를 그죠? 자율성을 그죠? 뭔가 조금 터치하려는 간섭하려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도 이제 반성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시도가
의도가 무의식적으로 그죠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라에서 보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차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덕적 수용을 바탕으로 반성 성찰하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화자가 그죠 화자가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쓴다면 완벽하겠죠. 그런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면 완벽할 텐데 실제 예시답안은 어떤 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답안 보니까 자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인종이나 문화 출신이라 하더라도 평등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존재라서 이 부분은 그죠 제시문에서 우리가 관점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유형성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존재 자체로 너무 베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그대로 들어갔죠 제시문 나를. 자 그 다음에 개인은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역시 뭐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이를 추구할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의 권리와 자유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타인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쓰죠. 예. 억압과 구속에서 그죠?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와 여기 읽고 있어요. 다르다고 하여 특히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타인에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뭐 모른 척 듣고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이것 좀 이렇게까지 쓰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어떤 뭐랄까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해서 억압과 구속의 어떤 눈길이나 그 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존엄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억압과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론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공존해야 되는 존재이며 어떤 이유로든지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이 내용도 키워드가 되겠고 이러한 태도와 덕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이 힘쓰고 사회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거 단순한 관점이고 시에서 그죠? 왜 내가 그러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해석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답안은 과연 논제가 요구하는 바로 그 형식의 예시답안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우선은 나다라의 관점을 우선은 첫 번째 문단에서 꼭 문단을 나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전반부에서 이거를 관점을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주고 이 부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가시를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과정을 그죠 부분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후반부에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의미에서 그죠 여기 써주고 다의 의미에서 써주고 나의 의미에서 써주면서 이렇게 몇 줄을 쓰면 되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해석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불분명한 거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해석하는 내용도 중간에 어느 매쯤에 그죠 중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해석이고 어떤 부분이 관점의 정리인지 그죠? 특히나 이제 마지막 줄도 이것도 제시문 라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관점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그죠? 해석과 관점이 어떻게 있지 분리될 수 있는지 따로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답안은 어떻게 답을 쓰는지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참고만 하시고 너무 또 그대로 베꼈다고 하긴 좀 그렇고 너무 그대로 표현들을 너무 많이 옮긴 것도 있고 내용이 좀 쓸데없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가를 해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단어들 꼭 필요한 단어들이 나오긴 나오는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실제 답안을 쓸 때는 이런 방식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삭을 받아보셔야 더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분량은 간단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좋고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 이게 2024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주제, 그죠? 특히나 이제 가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6년에 대비하는 논술 수험생들은 여전히 이 시가 여러 대학에서 기출문제로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짧아서 아쉬워요. 사실은 더 길게 쓸 말들이 많은데 답안이 짧은 게 조금 아쉽긴 해도 아주 좋은 문제니까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